대단원 3 서양윤리 사상, 소단원 7 서양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삶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요. 교재 51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와 소피스가 서로 갈등했다는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내용을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랑 비교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소피스트는 윤리적,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필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번 학기도 여러분들의 성적은 그대로 도돌이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소피스트는 윤리적 상대주의,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인 윤리적 보편주의로 가야겠죠. 보편주의. 자, 내가 항상 말하는데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보편적인 게 뭔데요 했을 때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고등학생의 대다수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지키는 거, 요 정도가 이제 한 중수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실해야 되냐? 먼저 시공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봐봐.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에게 산파수를 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소피스트를 찾아가서 용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용기를 모르겠어요 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그때 물었던 건 용기의 보편적 정의를 물은 거예요. 자, 근데 소피스트는 자기가 용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했던 거. 하지만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소피스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력이 소수고 상대와의 병력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을 때, 그럴 때도 싸우는 게 용기일까요? 그렇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게 용기인가요? 라고 물은 거야. 소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봐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이 네가 말한 용기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적용이 안 되죠. 죽는 건 용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걔가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번 더 엿을 먹이죠. 어떻게 해요? 그럼 두려워하는 게 용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요. 그럼 결국 용기가 뭔데?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모른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 발전시키냐? 바로 플라톤이 발전시킵니다. 그 보편적 진리는 뭐다? 플라톤은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야 돼. 너는 그냥 씹으려라. 나는 필기만 하련다. 한 개도 발전 없습니다. 갑니다. 인간관 가겠습니다. 인간관 1번. 자, 요 옆에 줄 좀 끄고 가볼게요. 도덕과 윤리는 보편적이다. 도덕 판단의 보편적 기준은 존재한다. 자, 1번. 소피스트는 인간에서 중요한 건 감각 경험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아닙니다. 이성이에요. 이성적 존재다. 자, 그래서 옆에 볼게. 보편적 이성. 인간이면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편적이면 예외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즉 보편적 이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예외 없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인 거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이성 없는 놈들도 많죠. 하지만 소크라테스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정신적 가치를 강조한다. 여러분 비교 또 가자. 소피스는 무슨 가치? 현실적, 세속적 가치.
자기가 감각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라. 소크라테스 높 정신적 가치. 정신이 뭔데요? 정신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의 활동을 통해 파악한 진리는 보편적 진리,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 즉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을 파악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봐봐. 소크라테스가 결국 죽게 되잖아요. 소피스트 애들이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우리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리스 청년들을 안 좋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죽이는데 봐봐. 그때 소크라테스 도망갈 수 있었다고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도망갈 수 있었어. 하지만 소크라테스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킵니다. 보편적인 이상적 가치 뭐예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법이 잘못됐다고 그걸 그냥 어겨버리면 법을 누가 지킬까? 자,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야? 법을 누구나 다 어기는 보편적인 상황을 상상해 본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은 잘못됐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뭔 생각한 거야? 법이 잘못돼도 지켜야지. 법이 잘못되면 어기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 법이 잘못돼도 일단 지킨다 라는 가치를 위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가치를 포기해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진리관 갑니다. 진리관 빠르게 갑니다. 보편적, 절대적, 객관적 진리는 뭘로 파악한다? 여러분 이성으로 파악하는데요. 소크라테스에게 그 이성은 뭘까요? 영혼입니다. 자, 이것을 인정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이게 진리예요. 자, 상대적 주관적 진리는 소크라테스에게는 감각 경험으로 파악하는 것이고요. 소크라테스에게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부정.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미라고 표현을 써요. 참된 알미라는 것은 참되지 못한 것도 있다. 참된 것은 파란색, 참되지 못한 건 초록색으로 쌤이 표시했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은요.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부터 여러분 주제는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자, 그런데 그 전에 일단 그 행복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지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얘들아, 지식은 무슨 알미라고? 참된 알미라고. 참된 알미라는 말의 전제는 참되지 못한 암도 있다. 참된 암은 보편적 지식치에, 즉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참된 알미며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한 암은 진짜 암이 아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지식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지식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자, 먼저 지식을 습득하려면 내가 지금 감각 경험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지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단 모르는 거 알아야 돼.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계속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거든. 유명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뭘 너 자신을 알아요? 네가 뭐 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 쌤 밑에 정리해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 다 적어놨습니다. 참된 삶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감각 경험으로 파악한 상대적, 주관적 지식일 뿐이란 것을 뭐 해야 한다? 깨우쳐야 한다. 그게 무지의 자각이다. 자, 그 무지의 자각의 방법이 뭐냐면 산파술. 산파술 설명 안 합니다. 자, 같은 말로 문, 답, 법. 같은 말로 대화, 법.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산파술, 문답법, 대화법. 그래서 줄 거볼게. 무지의 자각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자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 상대적 지식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부진하고 의문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 보편적 진리를 찾아갈수록 도와주는 방법. 제가 이야기했죠. 용기를 가지고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가 대화했던 거. 그게 바로 무지의 자각 3파술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내가 모르는 거 깨달았어. 3파술을 통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파악하는데? 그 자기가 뭐 해보면 돼요.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갑니다.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정신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 중에 이분은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 소피스트는 정확하게 거꾸로겠죠.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상대적인 것을 가각하고 공동체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할 이야기냐면 소피스트입니다. 자, 진리가 상대적인 걸 자각하는 거다는 말 다음에 공동체 규범이 왜 나올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뭐마다도 다르대요. 사회, 공동체마다도 진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는 게 소피스트 이야기인 거야. 그럼 전제가 뭐예요? 공동체마다 뭐한 다른 규범을 지켜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덕입니다.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자, 덕의 정의 내가 외우라고 했대. 인간의 무슨 기능? 고유한 기능. 소크라테스 그게 뭐예요? 영혼 이성입니다.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 영혼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지식을 파악합니다. 무슨적 지식을요? 보편적 지식을 파악하겠죠.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이성을 통해 파악한 보편적 지식이잖아. 그럼 결국 이성을 잘 발휘하게 하는 덕과 지식은 무슨 말? 같은 말이다. 그리고 덕은 요 탁월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뭔데요? 이 덕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도는 생략 가능. 자,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영혼을 수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왜 수련해야 돼? 영혼이 뭐야? 이성이잖아. 그러면 이성적 숙고 반성 성찰해야 돼. 왜 반성 성찰해야 되는데? 감각 경험을 통해 내가 뭔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 성찰 검토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분이 강조했던 건 주의. 항상 말한다. 주어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주어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주어가 중요하다고. 도덕적 행동. 행동이라고 하면 돼. 도덕적 행동 또는 도덕적 삶에 있어서 뭐를? 알을 중요시 하는 태도. 왜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알이 중요하냐면 바로 연결합니다. 지행, 합, 일, 설. 즉 내가 알면 실천합니다. 자, 봐봐. 주지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지식이 중요하다. 왜요? 지행합의. 그게 답이야. 왜? 알면 뭐 하니까? 하니까. 지금 내 말 이해되나?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지식이 중요해요. 왜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니까. 자, 그러면 자, 봐봐. 자발적 악행이란 게 뭐냐면 내가 선한 게 뭔지를 알지만 자발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자발적 악행이야. 소크라테스에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착한 게 뭔지 알면 반드시 착한 걸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악행의 근원, 즉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야? 무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줄을 그어볼게요.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반대의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해 무지하면 그것을 추구한다 해도 실패할 것이다. 왜요? 모르니까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지는 덕이고 무지는 악덕이다. 이 표현이 소크라테스의 표현이에요. 시험 많이 나온대. 왜? 아는 덕을 하고 모르면 나쁜 거니까. 왜? 안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알미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 실천 의지를 길러야 된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건 뒤에서 배웠는데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전 아리스토텔레스를 AT라고 씁니다. 자, 마지막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행복입니다. 행복.
자, 행복. 자,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봐봐. 마지막 총정리야.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행복하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결국 뭐예요? 덕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덕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영혼은 이성이에요. 이성을 잘 발휘하면 뭐가 생겨요? 지식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행복하려면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은 결국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가 다 같고요. 그래서 유명한 표현 앞으로 갑니다. 4번의 주제가 뭐냐면 지, 덕, 복, 합, 일, 설이다. 여러분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사회문화, 정치화법 이런 거 배우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공짜가 없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만큼 도표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여러모로 윤리는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해하고 외우잖아? 그럼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이한 것들도 잘 버텨내가야 돼요. 내가 계속 말하지만 윤사는 2개밖에 없다. 끝까지 하거나 못하거나 밖에 없어. 선생님 저 끝까지 했는데 성적 안 오르면 어떡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밖에 없어. 그러니까 존버가 답이에요. 갑니다. 3번. 유덕한 삶과 행복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이 2개는 뭡니까? 유덕이 뭐야? 덕이 있는 거잖아. 같은 겁니다. 덕을 갖춘 사람은 그 자체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왜? 덕이 행복이니까. 자,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소피스트를 까면서 야, 정의가 어떻게 강자이기야. 정의는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익, 즉 피통치자, 즉 약자의 이익이지 어떻게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야 임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크라테스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여러분 알면 하고 모르면 못해요? 말도 안 되죠. 왜요? 알면서도 고의로 또는 충동적으로 악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 옆으로 적으세요. 난 칸이 없어서. 그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있잖아. 알면서도 고의로 또는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경우를 설명을 못해. 즉 사람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어떤 욕구도 필요하고 또는 충동을 조절해야 되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측면을 간과했습니다. 봐봐.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면 무조건 한다잖아. 여러분 알아도 의지가 약해서 또는 그날 감정이 안 좋아서 또는 다른 욕구 때문에 또는 하기 싫은 충동이 갑자기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부분을 다 간과해버렸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